반갑습니다. 성지준입니다. 이번에 우리가 문다혜 씨를 보면서 열받았던 게 포인트가 뭐였습니까?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대한민국은 법도 그렇고 수사도 그렇고 권력자들한테는 한없이 약하구나.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열받은 거 아니겠습니까? 문다혜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참고인 조사를 검찰에만 3번, 4번 가까이나 요청했지만 싹 다 거절했습니다. 참고인이 법률적으로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는 건 아니죠. 근데 문제는 뭐겠습니까? 일반인이 만약에 검찰이 그런 식으로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는데 안 가. 그냥 무슨 뭐 나 서면 조사만 받을래. 이메일로 나 조사 받을래. 이딴 소리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바로 그냥 막 철컹철컹 돼가지고 바로 끌려가가지고 조사받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또 이번에 김정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. 참고인 조사하겠다라고 했는데 김정숙도 안 가겠다라고 지금 저렇게 버팅기고 있죠. 이게 도대체 뭐냐? 일반인 같았으면은 참고인 조사, 야 그래 오지 마. 그럼 바로 그냥 피고인으로 전환시켜. 이렇게 가지고 조사를 했을 것인데 문재인의 아들이 아니죠. 뭐 저기 순간적으로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문재인의 딸, 문재인의 와이프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저런 식으로 뻗팅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지금 말이 되는 거겠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한테는 한없이 강하게 적용이 되고 권력자들한테만 약하게 적용된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번에 이재명에 대한 습격범 지난번에 기억나시죠? 그렇죠? 피습 사건의 그 이제 장본인 있지 않습니까? 그분에 대한 2심 재판 결과가 나온 거를 보고 저는 다시금 좀 그거를 느꼈습니다. 자, 무슨 소리냐? 이번에 이제 그 2심 재판부 또한 마찬가지로 이 습격범에 대해 가지고 징역 1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선거 방해 등의 죄질이 굉장히 무겁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좋다 이겁니다. 뭐 선거 방해를 했다. 야당 대표에 대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피습을 했다라고 하니까 15년이 선고가 돼야 된다. 뭐 좋다 이거예요.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좋다라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선거를 방해했던 이재명 같은 경우는 왜 구속이 안 되는 겁니까? 집행유예가 나왔잖아요, 이번에.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이재명이가 끼쳤던 선거에 대한 영향, 다른 것도 아니고 대선에 끼쳤던 영향과 이 피습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거에 끼쳤던 영향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누구의 죄가 훨씬 더 중하겠습니까? 물어보나 마나 제매임이 훨씬 더 큰 거죠. 왜 그런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가 돼가지고 구속도 안 되는 것이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왜 15년이나 선고가 돼가지고 바로 그냥 깜빡이 들어가냐 이겁니다. 제가 지금 뭐 이게 지금 뭐 정당하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. 누가 보든지 간에 선거 똑같은 선거법 위반인데 지금 왜 이재명이는 구속이 안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은 15년이 때리게 되냐 이겁니다. 재판부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생명을 박탈하려 하는 행위임에 동시에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를 방해하려는 행위에 해당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. 죄질이 무겁다? 좋다고요. 이재명의 죄는 안 무겁습니까? 무거워서 이미 깔아앉을 정도인데 왜 그런데 이재명에는 15년이 안 나오고 구속도 안 되냐 이거예요. 그리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? 우리 그 이재명의 특징이 뭡니까? 입만 벌리면 뭐라고요? 약자편. 그렇죠. 입만 벌리면 정치가 무슨 뭐라고 하는 뭐 약자를 위해 가지고 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. 서로를 이제 뭐 어떻게 해치는 서로를 이제 뭐 해야 하는 그런 정치는 안 했으면 좋겠다. 입만 벌리면 그딴 소리 하지 않습니까? 저는 그래서 이번에 피습 사건이 나고 난 뒤에도 저만 몰랐는지는 모르지만 이재명이가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용서한 줄 알았습니다. 이 또 용서는 했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식의 범죄는 일단 뭐 저기 그 뭐 용서를 했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범죄로 했을 때 처벌을 받고 뭐 용서를 하게 되면 양형에 이제 그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당연히 이재명이 평상시에 했던 얘기 들어봤었을 때는 맨날 약자를 위한 것이고 맨날 정치가 무슨 뭐 아름다워야 된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용서한 줄 알았는데 이번에 2심 재판 결과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. 야, 이 인간 진짜 악랄한 인간입니다. 웬만하면 정지. 배현진 씨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그랬었고, 송영길도 뭐 마찬가지였지만, 웬만한 진짜 그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용서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, 이재명은 진짜 악랄한 인간인 거예요. 2심까지도 어떻다는 걸 용서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? 이게 지금. 이런 인간이 툭 하면 무슨 뭐 입만 벌리면 약자를 위해서 뭐 어떻다라는 뭐 폭력의 정치를 없애자. 지가 그러면 그거를 좀 실천을 하든지 하나도 지는 실천하지 않으면서 남한테만 그거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미지 관리만 하는 거 아닙니까? 참 진짜 뭐 하나 구석 진짜 빠지는 구석이 없어요. 저는 그리고 이번에 15년 선고가 됐다라는 걸 딱 듣자마자 뭐가 떠오르는지 아십니까? 이재명이가 그때 이제 아주 극악무도한 살인범을 변호했던 거. 그 사람이 그때 15년이 나왔었거든요.
저는 그래서 이번에 재판 결과도 징역 15년이 나온 거는 너무 이거 좀 위중하다라고 봅니다. 왜? 이재명이가 변호했던 그 사건과 이거를 비교해 봤었을 때는 똑같이 15년이 나온다라는 게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. 이재명이 피해자였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이 피습범에 대해 가지고 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 사건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때는 바야흐로 2007년도 8월 3일입니다.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서 있던 사건인데요. 당시에 이제 그 이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천 씨를 갖다가 이 40대였는데 천 씨 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무려 8차례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목숨을 이제 앗았던 그런 사건입니다. 그때 당시 이제 그 변호를 맡았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었습니다. 이재명과 그다음에 김 변호사라고 하는 두 사람이었는데 당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 사람을 이제 그 변호를 했었냐? 심신상실, 심신미약. 그러니까 술 취해 있는 상태에서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 것이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. 근데 이것도 코미디인 게요. 이재명이가 평상시에 또 했던 주장이 뭡니까? 흉악범죄에 대해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얼마나 떠들어댔습니까? 이러니까 제가 이 인간에 대해 가지고 진짜 학을 떼는 거예요. 입만 벌리면 구라를 치는 것이고 입만 벌리면 모순이고 모든 게 다 위선인 겁니다. 지는 정작 변호사였을 때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런 끔찍한 사건에 대해 가지고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을 주장해 놓고 지가 이제 변호사 안 하고 나 이제 뭐 성남시장이야 이래 버리니까 이때 같은 경우는 심신미약으로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막 강력하게 이게 사람입니까? 그런데 그때 당시 재판부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. 아까 전에 이재명 스커병 몇 년? 15년. 이 사건도 15년이에요. 얼마나 이 사건에 대한 그 피의자가 이 사람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인간이냐. 농약과 그다음에 이제 흉기 이런 거를 가지고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겁니다. 딸이 같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가스호스 같은 거를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딸과 이제 그 천 씨를 갖다가 방에다가 넣고 그다음에 이제 그 딸이 보는 앞에 농약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부은 상태에서 뭐 다 그냥 이렇게 해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러면서 두 이제 그 모녀한테 마시라고 막 그거를 강요를 했던 겁니다. 그러면서 딸한테 무슨 얘기도 했냐면 언니 대신 하는 거다 이러면서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천 씨 같은 경우는 살려달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딸 앞에서 이거를 마시지는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딸은 좀 내보내 달라라고 끝끝내 이제 하소연을 했지만 결국에 그거를 뭐 들어줄 리가 있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뭐 8차례나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거예요. 이게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? 근데 이 인간이 15년이 나왔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에 대한 습격범 이 사람이 15년이 나온 거예요. 이재명 측 같은 경우는 변호를 뭐라고 했었냐?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.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. 기가 막히죠.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? 나중에 돼가지고 대선 때 이게 논란이 됐었잖아요. 어떻게 이런 사람을 변호할 수가 있냐라는 식으로. 물론 변호는 할 수 있죠. 변호사가 변호를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겠습니까? 지가 평상시에 떠들어왔던 거에 정반대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. 인권 변호사였다는 인간이 이런 식의 변호를 하면서 심신미약을 했던 거 그게 위선이라고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. 근데 이게 또 코미디가 뭐냐면 아까 전에 이제 그 변호인이 2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? 그 김모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? 제 의뢰인이었다면 제가 기억이 날 텐데 이 사건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. 제가 사건을 수임한 것도 아니고 당시 이재명 사무실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했을 것이다.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근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또 뭐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냐? 김모 변호사랑 함께 일을 했었을 때 수임한 사건인데 해당 사건의 이재명은 이름만 변호인으로 올려놨던 것뿐이다. 모든 것들 김 변호사가 사건 수임부터 변론 작성까지 모든 것들을 다 담당했고 재판에서도 이재명이가 변론을 했다라기보다 그냥 자리에 앉아있던 거에 불과했다. 배석을 같이 했던 거에 불과하다.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.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개구라를 지금 치는 거예요. 그런데 높은 확률로 누가 구라를 치겠습니까? 당연히 이재명이겠죠. 왜? 아니 김모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지가 거짓말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요. 그렇지 않습니까? 이재명이나 그런데 그때 뭐였어요? 한창 이제 그 대선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이런 사건을 변호할 수 있냐라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? 누가 보든지 간에 이익을 얻는 거나 뭐로 생각해 보든지 간에 이재명이 구라를 쳤을 가능성이 99.99%라고 저는 봅니다.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 인간이 이렇게나
흉악한 사람을 갖다가 심신미약이다 뭐다. 심신미약은 잘못된 것이다. 그런 걸로 변호한 게 잘못됐다라고 떠들어댔던 인간이 인권 변호사를 했던 인간이 그런 식으로 변호를 하는 것도 그것도 코미디인 것이고 그리고 또 앞서 또 조카를 변호한 거 그것도 논란이 됐었거든요. 그때 당시에. 근데 조카를 변호한 이유는 또 뭐라고 했었습니까? 가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개구라였던 거죠. 가족이건 가족이 아니건 상관없이 다 변호를 했던 거 아닙니까? 입만 벌리면 위선이고 입만 벌리면 구라예요. 참으로 진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공정하지 않은 것인지 왜 도대체 이 사람과 이번에 이재명에 대한 습격범은 똑같이 징역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왜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으로 수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속이 안 되는 것인지 언제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이 공정해질지 모르겠습니다.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